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이제 기본 요건입니다. 자,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의 기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경험 활동을 어떻게 돼요? 교육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내용과 경험하는 이 어떤 말에서 본 방식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요건들이 있는 것인데 그 요건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 프로그램 활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청소년이죠. 그리고 촉진자로서 지도자, 그리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적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은 활동 주체가 누구냐?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학습의 촉진자로서 지도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지도자의 능력과 여기에서는 지도자에게는 일반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과 어떤 경험학습의 어떤 촉진자로서의 어떤 능력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자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어떤 인과관계 기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이제 일반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학습자의 촉진자로서의 어떤 그런 전문적 기술이죠. 전문적 기술. 자, 전문적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경험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런 경험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관계의 기술, 제일 번째는 어떤 인과관계 어떤 그래서 기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적 기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요것은 아까도 이제 요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촉진자로서 이 청소년 지도나 이런 게 갖춰 있었는데 청소년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적 활동이죠. 교육적 활동.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도자는 자, 정규 학교 교사 못지않게 경험학습 촉진자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능력과 자질, 경험학습자로서의 능력과 이 자질을 갖추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경험학습을 어떤 면에서는 통일성 있고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성장시켜 나감과 동시에 뭐예요? 그것이 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청소년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으로서의 어떤 물리적 환경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청소년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제 개발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접근 방법, 그 다음에 필요성, 목적, 그 다음에 내용 선정, 전제, 합리적 의사결정, 통합적 조화, 지도자의 역량, 순환, 환류체계,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면에서는 접근 원리에 따라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질문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응? 체험해야 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 체험은 왜 해야 되는가, 의미 있는 체험 활동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질문.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아까도 이제 요구조사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점은 하여튼 간에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하게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목적, 필요성입니다.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래서 청소년의 발달급 측면과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발달급 측면과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 청소년들의 욕구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필요성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 선정 전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쭉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욕구 분석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여기서는 이루어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구 분석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번째는 자, 프로그램 개발은 협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되었는가, 그 다음에 지도자의 욕구가 반영되었는가, 지역사회의 욕구가 반영되었는가. 그래서 이런 협동적 노력을 통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욕구, 지도자, 기관 및 지역사회 이게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는 집단적 의사결정,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자, 다음에는 이제 통합적 프로그램이다. 자, 프로그램의 개발은 의사결정 측면,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의사결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내용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 다음에 실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이런 전체적인 기술적 측면, 내용적 측면, 설계 측면, 의사결정 측면, 정치적 측면,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교력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에서는 통합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는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청소년 지도자는 자, 의사결정 전문가, 그 다음에 가정 전문가, 학습 설계 전문가, 내용 전문가, 협상 전문가,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는 과정 전문가, 설계 전문가, 내용 전문가, 의사결정 전문가, 이러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지도자의 역량은 협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협상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루어져 가서는 이제 순환적인 측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7번째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개발은 선형적인 접근 방법에 의해서 단순화시키기보다는 이러한 순환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선형적이고 비선형적인 것은 다음 장에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도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 이거를 우리가 말씀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창조성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창출된 내용의 어떤 혁신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실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여기서 고려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고, 자, 논리성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만드는 토대다 그러죠. 토대.
프로그램을 만드는 토대. 그래서 체계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어떤 접근 원리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접근 원리죠. 접근 원리. 그래서 그러한 원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청소년 중심의 원칙이다. 청소년 중심의 원칙.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중심의 원칙은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에 근거해서 기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청소년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은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의 특성과 정서, 그러니까 어떤 면 특성과 정서를 감안해서 이 프로그램 형태를 누구 중심으로? 청소년 중심으로 여기는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참여한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과 욕구에 맞지 않으면 자,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유율배반적이면서도 때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존한다는 겁니다. 공존. 공존. 이율배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백화점에 가는 것보다 펜시점에 가서 캐주얼 의상을 입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고전 문화, 어떤 면은 고전 문학보다도 잡지나 만화 등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팝뮤직을 클래식 음악보다 더 선호하고 게임을 어떤 면에서는 중독되시다시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시행 시기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 그 성인들이 만든 프로그램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프로그램에 더 큰 의미를 어떤 면에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자,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단체들 간의 어떤 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협력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강사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제도 이런 거에 있어서도 청소년 주도의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청소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또 많은 또 참여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대부분의 성인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기획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스스로 이 만든 프로그램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좀 부족할 수도 있죠. 불충분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 과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실행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보다 능동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상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프로그램의 특성상 성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추진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누구요? 청소년 참가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청소년들의 주의가 어떻게 돼요? 산만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진 역할이 확실하지 않거나 본인들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수동적일 때 특히 그러한 현상이 아주 주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맡겨진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어떻게 돼요?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이론적인 부분에서 질문이나 발표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그 청소년들의 어떤 개발의 어떤 접근 원리에도 맞고 참여에도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참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실천 사례의 접목과 적용성이 강하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분명한 개발 이념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접목과 적용에 있어서는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고려할 사항들이 첫 번째 뭐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개발에 착수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합의되어야 된다는 거. 그죠? 합의되고 그에 따른 계획과 실천이 됐다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발된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개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이나 프로그램 지도자들에 의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소 어떻게 돼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 적용성이 뒤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전문성이 높은 프로그램일지라도 성공적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 모호하고 그리고 추상적이거나 단순히 어떤 순서를 나열하는 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세부적으로 기술된 경우 오히려 현장 적용성을 낮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어떤 면에서는 차별화된 이러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적용성을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의 어떤 면에서 원칙과 준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계획과 조직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전략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이런 어떤 활동 내용과 방법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냐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목표와 어떤 면에서는 목표와의 일관성, 목표와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목표 설정에서 고려할 개인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 철학적 이념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흥미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능력과 흥미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능력과 흥미의 적합성이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능력 수준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주제의 내용과 방법이 결합된 친밀감 있는 것을 선정할 때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흥미가 있다는 거죠. 흥미가 있고 적합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지도 가능성. 이 지도 가능성.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관이나 단체가 가진 인력이나 시설 그리고 재정 또 하나 있죠.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자원. 이러한 것들이 제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실천에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내용을 우리가 담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력, 시설, 재정, 자원 이런 것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목적과 경험의 다양하다. 이 한 가지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몇 가지의 경험 내용을 연관시켜서 선정해야 하고 한 가지 내용이라도 어떻게 돼요? 2개 이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용성입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동의 어떤 경험은 청소년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욕구와 부합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과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지역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성.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성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동일한 프로그램일지라도 활동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이고 지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경주에 가면 경주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면 많은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뭐 불국사, 뭐 다보탑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다음에 성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그건 지역이잖아요. 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런 것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연관돼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잘 이루어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시행 단계입니다. 프로그램 시행 단계. 자, 프로그램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행 단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자, 이 프로그램의 내용 상호 간에 밀접한 이 연관성을 갖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냐면 자, 구체적인 것에서 이제는 추상적인 것을 그다음에 쉬운 것에서 어떻게 돼요? 어려운 것으로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런 것들이 연관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면에서는 시행 단계에 있어서는 이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목표를 설정한 대로 학습자의 자율성과 지도자의 전문성을 잘 조화시킨 가운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이 선정된 후에는 자, 프로그램의 실시 시간이나 내용의 우선순위 이런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종적 횡적으로 잘 조직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프로그램의 내용 상호 간에 밀접하게 여기 연관성이 있다는 연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죠? 연관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우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평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 단계에서는 자,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우리가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늘 할 때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평가하는 거죠. 평가. 이 과정은 한번 끝나서 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피드백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장점은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하고 단점은 감소시키거나 폐지함으로써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될수록 수시로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프로그램 전체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해서 획득된 정보를 기초로 향후 어떻게 돼요?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런 피드백 과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평가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의 평가 단계.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평가 단계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프로그램 평가되면 자,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 방법이다. 개발의 접근 방법.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접근 방법은 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뭐지요? 상황과 조건, 그다음에 상황과 조건, 환경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축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접근 방법은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선형 접근, 비선형적 접근, 비통합적 접근, 통합적 접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접근 방법에서는 이제 선형적 접근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이 선형적 접근 방법은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접근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기법 그리고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어떤 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어떤 면에서 선형적 접근 방법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자, 한 단계를 마무리한 후에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절차를 연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각 단계마다 뭐 있어요? 가업이 명확하고 단순하고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자, 기관을 지나치게 정적인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개발의 어떤 선형적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5단계가 있습니다. 자, 욕구 분석 단계, 목표 설정 단계, 프로그램 설계, 예산 자원 확보, 프로그램 마케팅, 프로그램 시행 6개 단계까지가 우리가 이루어지나요? 6개 단계. 뭐 줄여서 5개 단계까지도 할 수 있지만 6개 단계까지도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 제일 첫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의 선형적 접근 방법에는 요구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한다. 이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실행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비선형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런 비선형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자, 각 단계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의 절차만이 수행되는 선형 접근의 단점에 비해서 이제는 같은 시간대에 몇 개의 절차가 동시에 수행되는 겁니다. 동시에 수행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몇 개의 절차가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시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각 단계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순환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접근법은 자, 시간과 자원 할당에 의해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선형적 접근 방법은 욕구 분석의 목표 설정이나 예산 편성, 프로그램 마케팅, 자원 확보, 임무 개발 여러 가지 어떤 전 분야의 단계에서 프로그램 평가가 진행되는 평가가 병행되는 방법으로서 자, 프로그램 평가가 어떻게 돼요? 비선형적 접근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평가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다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절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개발자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과정이 동시에 순환적으로 진행돼 간다라는 것이 이제
비선형적 접근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비통합적 접근 방법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비통합적 접근 방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비통합적 접근 방법과 통합적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비통합적 접근 방법은 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예상되는 자, 청소년과 같은 잠재적인 고객, 이 고객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단체나 어떤 면에서는 그 기관,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개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기관들이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원용해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모방 중심적인 접근 방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적으로는 다른 기관들이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 대학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B 대학에서 보니까 A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잘 되네. B 대학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나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상관이 많이 안 들면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냥 모방해서 그냥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가능한 게 또 뭐냐면, 대학의 어떤 면에서는 뭐 선호도, 대학의 어떤 그런 뭐 인지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대학이라는 것은 인지도가 낮으니까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돼요. 그럼 B 대학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 되는 대학의 거 딱 따와서 그냥 운영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인지도가 있는 대학은 그냥 이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방 중심적인 것이 이제 비통합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장점은 뭐냐면, 이 장점은 자, 다소 인기가 없거나 잘못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는 모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는 그냥 자격증만 주네. 자격증. 근데 그거 왜 자격증만 줘? 그리고 이수하면 총장명의 어떤 그런 자격증 총장명의의 어떤 수료증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총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학습자와의 특성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 부장을 하면서 평생교육에 있으면서 사실 이제 이 또 지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 그래서 서울과 경기, 실제로 보면 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가 이제 의정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의정부고 여기 서울입니다. 근데 이 도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오면 여기서 잘 되던 프로그램들이 똑같은 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요소가 되고, 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도 좀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발생할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프로그램의 장점에는 하여튼간에 이제 쉽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비용과 뭐 시간이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역사 학습자의 어떤 특성,
이것이 유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한계는 뭐냐? 한계. 자, 학습자의 의견이라든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학습자의 의견. 그러니까 뭐냐 하면 A 대학에서 잘 되는 것을 그냥 보니까 이 대학에서 잘 되니까 우리 대학도 잘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지역에 있는 A 대학에서 만약에 열심히 연구해서 이걸 만들어 왔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해보니까 잘 될까 안 될까요?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욕구 중심, 그 다음에 학습자의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는 학습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매력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요. 한계가 있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통합적 이제 접근법을 봤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학습자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학습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뭐 요구조사 우리가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요구조사, 욕구조사 이런 것들이고 직접 참여하는 거죠. 직접 참여해서 역할을 주는 거죠. 그 역할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방관자 역할을 하면서 그냥 참여자, 방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볼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단체나 기관이 청소년과의 어떤 그런 연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의 어떤 흥미, 필요,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통합적 측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있는 것인데, 자, 여기 체제 분석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체제 접근 방식, 그리고 전개 방식의 분석적이고 총체적이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 개발의 전 과정이 어떻게 돼요? 복잡 다단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자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전문적인 능력. 그래서 이 통합적 접근에서는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고 학습자 중심으로 반영된 다양한 요인과 프로그램 사용하는 기관과의 어떤 조직 목표, 자원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보면 전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자, 다른 어떤 접근법보다 어떻게 돼요? 오차. 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장점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법은 어떻게 돼요? 자,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들과 관리 책임자들에게 조직 내에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통합적인 어떤 틀을 제공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 방법은 자, 총체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개발의 과정이 복잡하고 또 개발자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장점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이제 걔네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2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와 접근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이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욕구를 반영을 하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다르지만 이러한 어떤 그 교육 과정은 청소년들의 어떤 인성 함량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점 사항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